서민 급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돈 빌릴 곳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집 한 채 있는 게 다인데 돈 빌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서민의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여러분 대부업이라는 건 아시죠? 대부업 한번 보실래요? 전년 대비 대부업 신규 대출의 감소율이에요. 89.1%나 줄였습니다. 89.1%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10명 대부업에 돈을 빌리러 가면 1명 줄까 말까라는 거예요. 1명 줄까 말까. 대부업 보세요. 완전히 줄어들었잖아요. 2022년 1분기에 1조 1344억 원까지 신규 대출을 하던 대부업체가 2023년 1분기 보세요. 2052억 원입니다. 2021년 대비해 보면요. 81.9% 929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대부업이 왜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줄까? 간단합니다. 시장 경제를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경제 정책을 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우리 20%잖아요. 20%. 그죠? 그런데 대부업에서 대출을 해줄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대출을 해주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5%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조달금리가 5.6%로 올라갔고요. 여기에다 대손 비용이 대부업체는 큽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높고 저신용자 중에서 가장 낮은 저신용자가 대부업에 가니까 대손 비용이 클 수밖에 없죠. 11.03% 정도 된다. 이게 대형 대부업체 기준입니다. 모집 비용도 이게 2.86%가 들어간다. 관리 비용도 5.6%가 들어간다. 이게 25.12%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20%예요. 그러면 대부업체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업체 문 닫습니다. 당연히 문 닫죠. 실제로 말입니다.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앤캐시인가요? 아마 대부업체 1위 대부업체입니다. 러시앤캐시. 문 닫았습니다. 러시앤캐시 광고 안 나오잖아요. 문 다 닫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 최악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출 받으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대출 잔액 2022년에 15조 8,670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대부업체 대부 안 해줍니다. 이제. 대부 안 해줘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저축은행도 안 해줍니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2021년에 100조 5,2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2022년에도 114조 1,89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523억 원, 2분기에 마이너스 962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이 경영지표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서민대출은 왕창 줄여버렸습니다. 서민대출을 왕창 줄이니까 대부업에서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축은행에서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축은행에서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새마을금고 자체도 저축은행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받을까요? 받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말입니다. 불법 사채로 내몰린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2019년 대비 3년 새에 99.6%가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2023년 올해도 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벌써 6,784건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12,000건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을 쓰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많이 빌린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정부가 왜 법정 최고금리를 지금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거고요. 대부업체, 1위 업체, 2위 업체 다 빠져나가는 거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뜻인가요?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누구 말만 따라 아주 치욕적인 그런 창피를 당하라는 뜻인가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느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대부업체의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뻘소리를 하는 바람에 시장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원전에서 봤잖아요. 원전에서 이념에 급급해서 원전 다 죽일 뻔 봤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탈원전을 친원전으로 바꿨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요. 만약에 탈원전을 계속 갔으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을 거예요. 지금 대부업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용등급에 맞게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양해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무조건 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는 최고금리를 10%까지 하겠다. 나는 20%까지 낮추겠다. 이런 바보 같은 경제 논리로 시장을 끌어간다면 또 시장이 망쳐지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더뎌요. 경제를 제대로 지금 못 챙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제발 시장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시장은요.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덜 걸리려면 지금 우리는 재빠른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러다 서민들 다 죽어요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입니다. 저는 정부의 재빠른 개혁과 변화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만이 우리 서민들에게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 이것은 경제를 더 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